기획자문위가 미래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지 않는다면 일체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새 정부의 피부에 와닿을 통신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요금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미래부는 두 차례 업무 보고에서 공약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이계호 경제 2분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폐지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대안을 가져오라는 공개 질책에 미래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니미니 시간입니다. 자, 저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최민희 고정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푸나님이 예, 저희 조직들을 좀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고정 출연을 지금 하시기로 제가 다른 방송 가시는 거를 직접 가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이 방송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이 방송 제목은 미니미니고 와. 부제가 네. 있습니다. 부제.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문재인 대통령 요즘에 그 유행이잖아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예. 거 다 해. 우리 뭐 따라가 보자 한번 이렇게 패러디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예. 네. 정식적으로 우리 방송에 이제 고정으로 하시게 됐는데 네.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의원 그러니까 뭐 현직도 없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서 제가 좀 길들어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자문위원.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인수위죠, 인수위. 예, 예전 같으면. 예. 근데 인수위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권이 시작이 됐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민해서 기획자문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거 하시면서 어려우신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많죠. 우선 제일 힘든 게 정부가 바뀌었어요. 정권 교체 됐는데 아직 공직자들께서 정권 교체가 됐다는 거를 시키지 못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간 보는 느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통신 기본료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에 걸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거 지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지난 9년 동안 여러 가지를 볼 거 못 볼 거 다 본 게 공직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가 진실일까를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고받고 이럴 때 보면 느낌이 제가 지금 무슨 시험대 위에 올라가서 탐색당하는 느낌? 전 이런 느낌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 양반들이 아직 태세 전환이 안 되고 있군요. 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체감적으로 못하는 거. 네. 그런 그래서 것들이- 영혼을 찾아라.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힘드시다. 네. 공식 방송을 하시게 됐는데 네.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미니미니님도 그 청문회를 한번 하셔야 돼. 저요? 네. 이 청문회를 직접 해보신 적은 여러 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청문회 제가 담당이었어요. 누구 했었죠? 제가 박근혜 정부 첫 총리 김현준 총리 때도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낙마했어요. 그래갖고 의원들이 최민희 들어가서 낙마됐다 막 미리 떠내 막 이렇게 놀리기도 했어요. 존재만으로도 그냥. 네, 그리고 김희수 재판관도 제가 청문회 했고요. 그다음에 안창호 재판관, 그다음에 이번에 주심 판사였던 강일원 재판관도 제가 인사청문회 했고요. 그다음에 뭐 최양호 미래부 장관,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등 엄청 하셨네. 진짜 많이 했죠. 네. 자, 그러면 청문회를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니의 미니 청문회. 새가 날아든다고 고정할 자격이 있으신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미니 청문회. 자, 이름 최민희 맞습니까? 네. 혹시 뭐 가명이나 뭐 닉네임이나 이런 건 아니시죠? 닉네임은 초민희입니다. 초민희. 네. 요거는 네. 최미니 요거를요. 박지원 대표가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제가 박지원 대표님께 제가 살아온 길과 반대로 쭉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래갖고 19대 국회 때 박지원 대표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정치에 대해서.
그때 김현미 의원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요. 제가 박지원 대표님 너무 일 잘하시고요. 유능하셔요. 막 그랬더니 구태의 본질도 아울러 보여주실 거다. 그거를 네. 박지원 대표님 앞에 두고 김현미 의원님과 제가 셋이 나눈 얘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김현미를. 후보자 짧게 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평상시 때 술병 끼고 사신다고요? 술병? 예. 술병? 이게 뭐예요? 남양주병. 아, 맞아요. 남양주. 남양주 거주하시죠? 예. 네. 남양주 병에. 네. 혹시 지금 사신 아파트는 혹시 유장전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투기 목적으로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요. 그게 이제 신도시로서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하고 사신 거 아니에요? 신도시도 아니고요. 네. 16년 된 아파트예요. 유장전이 아니고 그냥 살고 계신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출마를 권유한 분들이 뭐 최재성 의원하고 박기춘 의원님이 야. 왜 그랬는지 저 오라고 자꾸 그러셔서 예. 전세도 괜찮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싫어서 그냥 샀어요. 다운계약서 작성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다운계약서는 2006년 1월 이후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다운계약 작성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저 집 살 때요? 네. 그런 거 못하죠. 못했다? 네.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근데 기분 나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네요. 그쵸. 왠지 네. 막. 제가 할 때 되게 기분 나빴겠어요. 자, 그리고 학창시절에 무속인하고 사귀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니요. 봉도사. 학창 시절이 아니고요. 말지에서요. 말지에서. 예, 제가 말지 1호 기자고요. 네. 봉도사가 3호 기자고요. 2호 기자가 있어요. 한 분이.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됐어요. 배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공개기구, 그러니까 민원협, 말지내는 민문협,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그다음에 민통련에 여성활동가가 통틀어 3-4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봉도사가 저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봉도사가 무속인 아닌 거죠? 근데요, 진짜 정봉주는 재밌는 분이었어요. 자기를 그때도? 네, 아주 그 삭막한 공개기구에서 활력소 그런 분이었어요. 사귀신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쫓아다니는 걸로. 그냥 영화를 같이 보러 가끔 갔죠. 영화는 그냥 보나요? 그냥 영화를. 사심 없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땐 사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재하러 막 취재원들을 만나러 갈 때 시간이 이렇게 벙쪄서 도저히 시간 보낼 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단체로도 가고 그랬고 둘이도 가고. 지금도 뭐 SBS 프로그램도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분 프로그램에 네. 그런 그 유착 관계가 사실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유착? 만나면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시 만난 게. 네, 품격 시대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 전에 뭐 나올래 말래 이런 얘기가 간간히 있었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저를 홀대했죠, 한마디로.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품격 시대 나오라대 근데 해갖고 나갔어요. 진행하시던 민정당에 봉도사를 불렀을 때는 안 나왔는데 네. 가주는. 근데요, 그게 이런 거죠.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온 거예요. 정봉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럼 호칭은 서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최민희 씨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호칭을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어색한가? 근데요, 정봉주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30년이 더 넘게 지나서 만난 건데도 꼭 그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죠, 뭐. 네, 그래서 옛 친구로 하기로 했어요. 같은 공감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살아가다 보면 세월 못 느껴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나 근데 이렇게 똑같아요. 가면. 그렇죠. 그분이요, 외대에서 시위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유인물을 뿌렸던 전설의 인물이세요. 성소수자세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세상에 그 엄혹한 시기에 시위를 할 때요. 빨주노초 파남보 유인물을 뿌릴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활력소 맞아요.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곱던 미모 본인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도 좀 박근혜 대통령 다니는 병원 다니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그냥 늙어라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좋아요. 사실 맞잖아요. 이게 다 구새누리 세력 때문이에요. 그렇지. 자, 근데 이쯤에서 말씀하신 거를 다 미지를 못하겠어서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수행하시는 수행비서님 빨리 불러주세요. 이주영 실장님 들어오시죠. 들어오래요. 웬일이에요? 여기? 잠깐만 앉으세요. 예. 사실 본인 이야기 갖고는 본인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주형입니다.
이 주 형님 네. 민정당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같이 다니시는데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의원님이 19대 때 어. 그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어. 지역 비서로 이렇게 임용이 돼서 네. 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럼 신임하시는 분인 거예요. 현역 때도 같이 하셨던 분인데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한 분 남기신 거잖아요. 물어보세요. 신임하는 건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신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싼 건 아니고? 네, 9대1.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우리 의원님?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만나본 그 여성분 중에 가장 지성체. 네. 이렇게 지성이 완벽한 여성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남자들보다도 뭐 그렇고 일단 여자들 중에서는 예. 가장 큰 지성체가 아닌가. 뭔가 남녀 구별. 물 통틀어서도 물론 그 네. 이제 그렇지만 한국에서 지성으로만 따지면 남자 유시민, 여자 최민희 이렇게. 네. 요즘 그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평상시 때 갑질은 잘 안 하세요? 갑질 예를 들어서 최근 나온 보도 같은 거 보면은 사적인 신부름 뭐 너무 많이 시킨다든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어허. 네. 일단 본인이 너무 못 견뎌하시고 어. 시키면 너무 미안해하시고 네. 어쩌다 뭐 이렇게 시킬 경우가 있으면 너무 미안해하시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불편합니다.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주로 메뉴를 뭘로 드세요? 비싼 거 많이 드시지 않나요? 맛있는 거. 보이는 거 먹습니다.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보이는 거. 네, 이렇게. 예. 수행하시는 입장에서 네. 최민희 의원님이 사실 지금은 야인인 상태에 가깝잖아요. 인수위라는 네네. 게 금방 없어질 거고. 네. 어머, 대한민국 인수위 격을 무시하시네. 아니 금방 없어지죠. 이제 제대로 진영을 갖추면은. 근데 지금 현역도 떨어지셨고 네. 어떻게 보면 미래가 좀 암울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럴 때 뭔가 생각해 보신 거 뭐 있으세요? 의원님 어디 어느 자리 좀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 일단은 뭐 그 남았을 때 음. 다음 이제 지역에서 한번 떨어지셨으니까 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도전을 해서 그 남양주 국회의원에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했던 거고. 근데 워낙 지금 다양한 곳에서 부르시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의원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든 저는 이제 수행 비서로서 같이. 네. 그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세뇌를 잘 시키신 것 같습니다. 저 세뇌 안 시켜요. 나쁜 그래 말이 한마디도 이렇게는 안 나와 어떻게? 자 나쁜 그러면 말 하나 하세요. 마지막 기회 하나 드릴게요. 우리 욕하라, 최민희 의원님, 디스하세요, 디스. 최민희 의원님 단점 하나만. 단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대. 저희가 카톡으로 일단 이렇게 업무를 공유하고 하는데 잠을 안 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갑질 많네. 그거 진짜 갑질이에요. 잠은 재워야지요. 맞아요. 네. 제가요 한 새벽 2시 막 이럴 때 메시지 남기면 이게 그 다음날 되게 부담될 것 같아서 최근에는 자제하고 있어요. 예약 송출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실제로 문자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문자는 네, 그렇게 네, 하세요. 맞습니다. 문자를 있어요? 보내실 때 찾아보시면은 발송 시간을 예약 제가 할 수가 발송. 있어요. 그렇게 네, 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해결됐네. 알겠습니다. 이주영님 감사드리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분이 대위 출신이세요. 대위요? 네. 육군, 공군, 해군, 육군이요. 육군 대위. 네. 대위고요. 옛날에는 그 군대 사진 보니까 진짜 말을 났어요. 근데 저희한테 와서 2년 만에 저렇게 원래 사실은 잘 먹어 살찌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규칙하게 먹어서.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예. 예. 이정님 말씀 잘하시는데 팟캐스트 한번 써볼까요? 아니 저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예. 네,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재미삼아 이제 미니 청문회라고 해봤는데 질문 막 당하고 막 약점도 아닌 거를 점이라고 이렇게 의혹이라고 막 불리고 그러면 정말 기분이 더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음. 딱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상사 갑질의 첫 번째가 새벽에 업무 지시하는 아니 거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는 갑질한 데가 없다 생각할 거예요. 그거 갑질이죠. 그거 진짜 고치셔야겠고요. 그런 이유로 낭만시켜드릴 수는 없고 열심히 한다는 증거. 네. 자,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우리 미니민 최민희 의원님 고정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정 출연을 지금 하시기로 제가 다른 방송 가시는 거를 직접 가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이 방송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이 방송 제목은 미니민이고 와. 부제가 네. 있습니다. 부제.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문재인 대통령 요즘에 그 유행이잖아요. 우리 인이 인이. 하고 싶은 예. 거 다 해.
우리 뭐 따라가 보자 한번 이렇게 패러디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예. 네. 정식적으로 우리 방송에 이제 고정으로 하시게 됐는데 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의원 그러니까 뭐 현직도 없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서 제가 기획자문위가 미래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지 않는다면 일체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새 정부의 피부에 와닿을 통신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요금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미래부는 두 차례 업무 보고에서 공약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이게 시키지 못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보는 느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통신 기본료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에 걸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거 지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지난 9년 동안 여러 가지를 볼 거 못 볼 거 다 본 게 공직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가 진실일까를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고받고 이럴 때 보면 느낌이 제가 무슨 시험대 위에 올라가서 탐색당하는 좀 길들어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자문위원.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무슨 이게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인수위죠, 인수위. 예, 예전 같으면. 예. 근데 인수위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권이 시작이 됐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민해서 기획자문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거 하시면서 어려우신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많죠. 우선 제일 힘든 게 정부가 바뀌었어요. 정권 교체 됐는데 아직 공직자들께서 정권 교체가 됐다는 거를 또 경제 2분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폐지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대안을 가져오라는 공개 질책에 미래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니미니 시간입니다. 자, 저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최민희 고정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푸나님이 예, 저희 조직들을 좀 풀었습니다. 그쵸?